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7시 50분 일요일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박 소식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대통령 산업부 장관의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지명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나 지금 우리기술 영상 튼 건데 왜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기술 조금 꾸물꾸물거리고 있다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계속적으로 상승세 완만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기술 갑자기 2배가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로 치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장관에 지명을 했다라는 거는 에너지 믹스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딱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얼마 전에 네이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던 걸 토대로 네이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대통령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 지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지금 기사가 언제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정확하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볼 거예요. 자,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은 6월 23일 날 나오면서 오후 1시 46분 정확하게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1시 46분 6월 23일. 자, 그대로 가서 한번 네이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때가 바로 6월 23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양봉 세웠던 날이 6월 23일인데 분봉 흐름으로 놓고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이게 지금 15분봉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6월 23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나요? 네, 여기서 1시 46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 46분에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5분 봉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1시 45분, 1시 45분 캔들이 확인이 되시나요? 이렇게 양봉 쓴 게 1시 45분이다. 이게 그렇게 나오면서,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분명하게도 시장에서는 이거를 상승 재료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산에너빌리티 상단부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기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5초밖에 안 걸리는 작업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개인분들 3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좀 쏟아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매도세를 쏟아내다 보면은 올라갈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분들 수급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참여도가 높을까? 뭘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줘버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기사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을 딱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어? 하면서 수급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몰려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꼭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바로 시작해 볼 건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술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실적을 까봤나요? 실적? 네, 실적을 봤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실적을 보고 나서 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재무 차트라고 있습니다. 자, 재무 차트 여기 보시면은 연간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연간. 분기로 놓고 한번 봐볼게요. 분기로 놓고 한번 봐보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PER, 자본총계 이렇게 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어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하던, 바로 직전까지도 감소하던 추세고, 당기순이익도 감소하던 추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PER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갔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본 총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적을 딱 확인해 봤더니 우리 기술을 투자를 해야 되는 주식인가요? 아닌가요?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실적을 보고 과거의 행적을 보고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런 데서 입증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실적이 너무 진짜 안 좋아서 너무 진짜 이건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수준의 기업만
뿐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먼저 나온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지만이 고점에 올라가고 나서 실적이 좋네? 근데 만약에 기대감이 꺾였어요? 그러면은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잖아, 전분기에 좋았잖아 하면서 그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올라오는 거다. 내가 실적을 보고 실적만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상승세를 먹을 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캐치를 하면 이 논리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우리가 패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논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PER을 계산하던 PBR을 계산하던 컨센서스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패턴으로밖에, 차트 패턴으로밖에 갈 수가 없으면서 플러스에서 시황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황 부분 뒷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재무제표 있을 겁니다. 한번 재무제표를 가서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우리 기술 재무제표가 어떠냐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적자가 지속됐대요. 우리가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이렇게 되고 25년도 3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전 세계의 원전으로의 회기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AI의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원전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뭐 하는 기업입니까? SMR 관련해서도 테마를 타고 있고 원전으로도 테마를 타고 있으면서 소형 원전주 중에서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제가 원전 해체 테마에 대해서 언급까지 드렸었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 원전 해체 테마 불거졌었죠. 그래서 비치로테크 같은 애들도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상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다? 5일선, 여기 보시면은 이 분홍색 선 5일선을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겠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호재까지 나와주면서 아, 그러면은 내일은 상방으로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서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 차트를 놓고 보면요, 완전 바닥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이 구간에서의 상승분을 조금 겪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연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시원한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이 여러분들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다음번 박스권으로 이동을 할 때 보시면 이 고점 부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5,840원 구간, 5,840원 구간까지의 박스, 이 박스로 지금 이동했다라는 말씀이고, 이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돌파해서 대칭으로만 놓고 봤을 때 비슷한 크기를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절반 정도를 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어디까지 목표가를 5,800원까지는 단기 고점을 조금 찍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과 역사적 고점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고점 찍고 끝!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상승하다가 조정을 좀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가 5,840원을 찍은 구간이 언제냐면은 2010년 11년이에요. 2010년 11년에 15년 전에 무려 15년 전에 물려서 여기 5,840원에 물려서 자, 이제 내가 본전이 왔다. 본전이 왔으니까 난 매도를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저항입니다. 실질적인 저항. 올드보이처럼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물린 다음에 물타기를 해서 평단이 낮아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평단 그대로 15년 동안 끌고 와서 올드보이처럼 군만두 먹다가 여기서 바로 매도 버튼 누르는 게 실질적 저항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국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항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 잠깐만, 여기서 갑자기 왜 상승 탄력이 둔화되지? 아, 여기 지금 5,840원에 저항이 있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강해지겠죠.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순간 여기서 심리 싸움이 들어갑니다. 이걸 뚫어놓고 눌릴지 아니면은 도달하지 못한 채로 눌릴지, 이러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저항대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이라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길게 놓고 보면, 거기보다 더 길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있다는 말씀인데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자면 여기 구간까지 한번 상승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어디겠습니까? 여기만 만약에 뚫어내준 다음에 아니면 도달한 다음에 물량 테스트하고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2만원 구간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을 만큼 고점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구간으로 생각이 들겠죠. 자, 이 구간에서 힘을 오랫동안 응축했던 우리 기술인 만큼 상승 초입에서 지금 시원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의 저항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게 얼마다? 5,800원, 5,840원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술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훼손하는 순간은 이 21선이나 61선 구간까지도 눌릴 수밖에 없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올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준 다음에 시원하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사실상 많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혀주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5,800원 구간, 5,840원 구간 한번 트라이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꽤나 날카롭게 많이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음봉 3개 연속, 이걸 뭐라고 하나요? 흑산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흑산병이라는 패턴 그 용어보다도 여기서 보시면 갭을 좀 어떻게 보면은 발생을 시켰죠. 이 갭을 한번 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요. 조정을 이렇게까지 진짜 주는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남북 경협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남북 경협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드리면 최근에 일단 엊그젠가 남북 경협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 남북 경협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받고 PBR, PER을 어떻게 보면 미국장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 때문이겠어요?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죠. 외국 기업이 코리아 여기는 아직도 휴전인 상태예요 라고 해서 이 리스크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미국장에 비해서 같은 매출을 내도 저 PBR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건데 만약에 남북이 살짝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완전히 해소는 아니어도 해소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지금 시장에다가 풀고 남북 경협까지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코스피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통적인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 원전에서 놓고 보면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방산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분들이 거의 없을 거고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원전 같은 경우가 지금 공략해 볼 수 있는 개인들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지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올 때는 모든 테마가 난립해서 다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방원으로 어떻게 보면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살짝 안 좋은 상태, 방산 같은 경우에는 타기 너무 부담스럽고 원전으로 쏠리면서 거기서 최근에 난립했던 테마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하는 것들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곁들여서 로봇 같은 부분도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전에서 중소형 원전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면서 대장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다? 우리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술이 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상승세가 나올 걸로 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깨는 순간부터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도세를 좀 쏟아내고 있는 거 보면은 종종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것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기술 들어가려고 보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하나 가져왔는데, 요즘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다 우리 기술이 올라왔던 원전 종목, SMR 종목,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왔던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AI가 어떻게 보면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정말로 혁명인 이유가 인간이 이제 일을 안 하고 AI가 대신이라는 이런 어떤 혁명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소리죠. 전력이 뭡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I를 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밥을 먹어서 뇌로 혈액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혈액이 이제 에너지겠죠. 에너지를 이제 보낼 건데, 이 혈액이 타고 가는 게 뭐겠습니까?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뇌로 이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겠다? 전선이라고 보면 되겠다 라는 논리로 인해서 제가 전선주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선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일진전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진전기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15% 올라주면서 거래대금도 3,500억을 발생시켜 버렸고, 지금 주봉상 놓고 봤을 때는 완전 역사적인 신고가로 시원하게 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일진전기뿐만이 아니라 산일전기도 있습니다. 산일전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적으로, 이거 주봉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1위 업체라고 불리는 LS 일렉트릭이라고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주봉상 완전 역사적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걸 지금 사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요. 아직 출발 안 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한전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사뭇 다르죠, 분위기가. 아직까지 출발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전고점 부근까지도 수복해주지 못한, 그리고 여기까지도 한참 먼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전선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요, 완전 바닥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최고가는 얼마라고 지금 적혀 있나요? 1233만원. 한 주당 1233만원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른 거에 비해서 완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신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어디까지만 이렇게 거래가 정지됐다가 풀렸던 이런 구간까지만 만약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목표가가 5만원 구간이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여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박스의 고점인 여기까지 도착한다라고 하면 44,000원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전선이 사실 악재가 좀 있었던 건 뭐냐면 LS전선이랑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배를 했어요. 대한전선이 패배를 했고 LS전선이 이긴 겁니다. 그럼 나 LS전선 살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LS전선은 비상장 기업이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사실상 그거에 대한 수혜로 이렇게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특허심의 소송에서 어쨌든 이런 5년간의 분쟁이 종지부를 지었다. 그게 뭐다?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관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국내 전선업계 1, 2위 간의 특허 분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1, 2위. 즉 말씀드린 건 뭐다? 대한전선이 2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대한전선 엔비디아가 3.97% 상승한 것에서 대한전선 등 국내 AI 전선주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한전선 2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유심히 봤던 분들 많으실 텐데,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치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대한전선이죠. 대한전선 지금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좀 줄이 그어지긴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일치한다는 소리. 어디가?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걸 확대 한번 해놓고 볼 건데, 왜냐면 사실상 같은 테마거든요. 확대를 한번 해놓고 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양봉 띄워가면서 상승하다가 음봉 떨어지죠. 6월 8일날 음봉 떨어지면서 이날부터 해서 음봉 떨어지고, 여기서 슬쩍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것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에가 대한전선, 아래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이 먼저 주목받으면서 이런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고 하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상단부까지도 올라가지 못한 이렇게 남아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소리요. 두산에너빌리티로 따지면 여기 구간까지 올 수 있다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 구간이 얼마다? 44,000원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랬더니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나서 오케이, 내가 그러면 대한전선을 완전 신용, 이거 지금 보니까 신용 가능 종목이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거 신용으로 월요일 아침에 몰빵을 쳐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신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1000만원 있어가지고 이걸로 신용을 썼더니만 3000만원을 살 수가 있네. 그럼 3000만원이 5만원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이제 3배가 되는 거니까 9천만원이 되면은, 내가 신용 쓴 금액은 2천만원이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7천만원. 그러니까 나 1천만원에서 7배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잘못 얻어 걸려도 깡통까지 가는 게 바로 신용 매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7%만 마이너스가 돼도 반대 매매가 쏟아지기 때문에 신용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분할로 이 구간을 우리가 접근해 가야지만이 수익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한 달 안에 2억을 상환하지 않으면은 뭐 사채꾼이 쫓아오거나 이런 상황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 구간을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져줬는데, 최근에 상승 흐름 나온 거는 거래대금이 거의 없어요. 자, 보시면은 어떤 구간까지 올라온 거냐면 이 구간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완전 급감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보고, 이거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힘이 없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이 구간까지 딱 먹었던, 이 구간까지 지금 먹어놓은 건데, 먹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매집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이 돈을 써서 여기까지 매집을 했는데, 시황이 안 맞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쭉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력이 만약에 여기서 털어먹고 나갔다라고 하면, 개미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거래대금이 이만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세력이 하나가 매집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하단에 보시면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문구가 확인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걸로 올라가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고요, 손실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서 진짜로 3배 먹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3배 먹었으니까 그 중에 몇 %는 저한테 주세요라고 금전 요구한 적도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고 나서 합리적으로 그래 판단이 됐어. 1, 2위 업체인데 이게 지금 저평가 구간이니까 오케이, 나는 그럼 매수할게요 라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고, 이게 그냥 나 이번엔 관망만 할래요 라고 하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독은 꼭 무조건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래 맞췄어요? 맞췄으면은 내가 그 다음번 종목이 너무 궁금한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야지만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틀렸어요? 틀렸으면은 앞으로 이제 트레이더 K가 말하는 건 안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틀려도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레이더 K를 기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좀만 지나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왜냐면은 유튜버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제가 우리 기술 관련해서 영상 계속적으로 찍어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기술로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기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자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종가상입니다. 여러분들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올랐었던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런 색깔 본 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위험 종목이라고 분류가 되면서 보라색으로 지금 물들었죠. 보라색 요런 거를 본지 여러분들도 참 오래되셨을 텐데, 이 지금 카카오페이가 단기적으로 몇 배가 올라왔냐면, 여기 구간에 3만원 구간에서부터 11만원까지 대략적으로 4배 가까운 미친 듯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근데 위에서 윗꼬리 음봉을
강력하게 달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느낌을 확 풍기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거래대금이 1조가 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5일선 부분까지 팍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허리라인까지 눌릴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럼 허리라인에서 잡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등한 거 출발하기 초반에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을 가져가시라고 제가 대안전선을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런 뭐 급등주 쫓다가는 여러분들 진짜 깡통 금방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시라는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라 참고로 한번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5일선 지금 깨지면서 종가를 마감해줬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눌릴 확률을 좀 봐야겠다. 21선 구간까지 좀 눌릴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 거기가 딱 마침 상승, 이걸 마디라고 하죠. 상승한 마디의 절반 부분이 딱 이 구간에 있으면서 21선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저는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우리 기술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상승 탄력이 한 번 더 나오다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요, 이 21선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상승 탄력의 절반 구간까지는 좀 반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한번 정리해보면서, 제가 그래도 다음 주에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올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 내일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달아주시는 게 많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 폭등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조회수까지 많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내일 장중에 한번 실시간 라이브 느낌으로 한번 찍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꼭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